자, 교재 246페이지에 보면 창호 천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창호 철물이 만약에 창호에서 시험에 나오면 창호 철물이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보면 여다지문에 철물해서 창문에 철물해가지고 경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그림에 보면 보통 경첩이라는 게 있죠. 이건 아까 외여다지문, 쌍여다지문 할 때 쓰는 거고 그 오른쪽에 자유경첩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앞뒤로 다 열리는 자재문에 쓰는 겁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레보터리 힌지라는 그림이 있나요? 이제 그 본문 내용 들어보면 디귿에 보면 레보터리 힌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이 레보터리 힌지라는 것은 여다지문은 여다지문인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공중 전화 박스나 화장실에 있는 겁니다. 출입문이 사람이 안에 화장실 안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열려 있어요. 요 열리는 크기가 보통 10cm에서 한 15cm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당겨서 딱 걸면 닫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공중전화박스, 요즘 다 핸드폰 쓰지만 그 공중전화박스도 사람이 나오면 요 정도 열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레보터리 힌지 하면 화장실, 그 다음에 공중전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우리 시험에도 등급이 몇 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원에 바닥 문지돌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플로 힌지라는 거 여기다 보면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플로 힌지는 아까 강화 유리문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플로 힌지는 어떤 거냐면 그림 그렸으니까 말로 결론만 내릴게요. 무거운 자재문. 자재문이 앞뒤로 다 열리는 거잖아요. 강화 유리문 앞뒤로 다 열리잖아요. 그죠? 그림 안 그려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문에 보면 경첩으로 지탱할 수 없는 무거운 자재, 여다지문. 그러니까 자재문을 갖다 합쳐서 자재, 여다지문을 자재문 이렇게 줄인 거야. 여러분 책에는 자재, 여다지문 따로 써놨지만 무거운 자재문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저절로 닫혀지게 하는 거다. 이제 피봇 힌지라는 거야. 이것도 중요하죠. 피봇 힌지. 이거는 여다지문은 여다지문인데 무거운 여다지문이다. 우리 아까 자재문 앞뒤로 달리지만 여다지문 한쪽만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떠올리면 되면 철문에 있는 거야. 철문에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여다지문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철문이 보통 아파트 현관문이나 또는 대학교에 보면 철문이 있는데 우리 보통 경첩이나 정첩은 문짝하고 문틀 사이에 이렇게 아까 노란색을 칠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돌이라는 게 있어. 서로 이렇게 문틀하고 문 사이에 경첩이 아니라 회전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아래 그림에 보면 왼쪽에 플로 힌지는 콘크리트 바닥 속에 들어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 철문에 보면 이런 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피봇 힌지라고 한다는 거야. 둘 다 요거 세 가지. 요 세 가지 우리 시험에 다 자주 등장했던 거야.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에 도 클로저도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건데 여기다 써보면요. 도 클로저 뭐 우저라고 어저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도 클로우저라고 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도 체크라고 돼요. 도 체크 또는 줄여서 도 체크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여기다 표현해 보면요. 여다지문인데 보통 현관문에 많이 써요. 현관문에 쓰는데
여기 철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손잡이 있고요. 여닫이문에 경첩이 이렇게 있죠. 또는 정첩이. 근데 현관문에 철문을 딱 열면 자동 가서 탁 닫히잖아요. 그죠? 위에 보면 이렇게 문틀하고 문짝 사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문 열면 자동으로 탁 닫히는 거. 이걸 도어 클로저, 도어 책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시험에 자주 나왔다. 요 네 가지가 특히나 아주 많이 나왔어. 우리 시험에.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옆에 지가 보면 그림도 나와 있네요. 그죠? 도어 클로저. 이제 그 옆에 지가 보면 위쪽에서 동그라미 5번에 보면 함 자물쇠, 실린더 자물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문을 보기만 할 거야. 함 자물쇠는 자물통 손잡이 밑판이 한 점이며 손잡이를 돌리면 열리는 레치 볼트와 열쇠로 잠그는 데드 볼트가 수정되어 있다.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집에 가보면 저 우리 강의실 문도 저거 손잡이 이렇게 돌려서 열잖아요. 저 버튼을 누르면 밖에서 안 열리죠. 집에 가보면 침실 문에 서는 거 돌려서는 거 이걸 실린더 함 자물쇠라고 얘기해요. 실린더 자물쇠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실린더 자물쇠 보면 자물통이 실린더로 된 것으로 핀 텀블러 로크라고도 한다. 거의 같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 아래 오르내리 꼬지새. 이게 뭐냐면 꼬지새는 그 쌍여닫이 창문에 손잡이가 없는 문짝 상하단에 고정하는 거라 그러는데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거 그 아래 도어 스톱이요. 여기 좀 볼래요? 이 구분이 도어 스톱이 있고요. 도어 스테이라는 게 있고 이 도어 스테이를 다른 말로 도어 홀더라고 돼요. 홀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게 벽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습인데 여기 이제 문짝이 여닫이문 있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짝이 이 벽에 부닥치면 문짝이 고장나거나 벽이 기스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을 스톱시키는 걸 도어 스톱이라고 하는데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바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짝이 요 바닥에 설치됐고 여기 바닥에 설치돼서 문짝이 여기 와서 이렇게 닿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거지. 이걸 도어 스톱이라고 한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 벽에다가 요거를 갖다 고정시키는 요건 고무 패킹으로 돼 있어요.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게끔. 이걸 갖다 우리가 도어 스톱이라고 한다. 도어 스테이 또는 도어 홀더는 뭐냐? 여기요. 이 철문을 열어놓으면 자동으로 탁 닫히는 게 도어 클로저잖아. 근데 뭐 이삿짐 날른다든가 짐들을 나를 때 자꾸 닫히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하단부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 고무 패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밑으로 연 다음에 밑으로 바닥에 딱 걸면 바닥에서 안 닫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도어 스테이, 멈추게 한다는 거죠. 또는 홀더, 붙잡고 있다는 거야. 홀더라는 뜻이. 좀 좋은 차 타면요. 좋은 차 타면 홀드라는 기능이 있죠. 이건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야. 모르면 지워버리세요. 안 나오니까. 어쨌든 도어 스톱이 있고 도어 홀더 또는 스테이라는 게 있는데 구분이 된다 사실은. 되겠죠. 이제 그 아래 오르내리창 철물이라고 가로 3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동그란 한 번에 아까 크리센트라는 거 그림 그렸었죠. 맞나요?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거야. 크리센트라는 거 보이죠? 알루미늄 창 옆에 이렇게 잠금 장치 플라스틱에 이해할 거고 거기에 이제 그림에 보면 도어 스톱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도행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 여기 좀 보실래요? 아까 전문 얘기할 때 전문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전문이었죠. 기억납니까? 문을 접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전문 위에 설치해서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전문 위에 걸려가지고 여기 도르래 같은 게 있어갖고 잘 열리게끔 잘 열리고 닫히게 할 수 있는 걸 이걸 갖다가 도어 행거라고 하는 거예요. 도어 행거. 우리 시험 문제 보기에는 등장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보면 나이트 렛치라는 게 있나요? 여기 지금 보세요. 현관문 옛날에 보면 보통 이런 실린더 자물쇠로 그래서 버튼 누르면 잠기잖아. 근데 보조 잠금 장치에서 90도 딱 돌리면 밖에서 열쇠로도 열리지 않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럼 나이트 렛치라고 해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고. 도어 체인. 도어 체인이라는 게 있고요. 뭐 꺽쇠라고도 하는데 현관문 예를 들어 손님이 와갖고 열어주면 그 뭐 택배 왔다가 거짓말해서 TV 보면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죠? 아니들한테. 그래서 체인은 딱 걸어놓으면 문이 밖에 완전히 열리지 않잖아요. 조금만 열리게끔 하는 거. 그걸 도어 체인 또는 꺽쇠라고도 얘기합니다. 쇠로 이렇게 딱 걸어서 밖에서 안 열리게끔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정도. 이제 그 아래 유리공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리는 가끔 한 문제 정도 등장되는 거고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보면 이제 유리공사요. 유리공사는 유리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에 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해서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유리의 특징들을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처음에 보면 보통 유리라는 게 나와요. 보통 유리 또는 그냥 판유리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말로 할게요. 여기 좀 볼게요. 옛날에 주택에 보면 안에는 실내 쪽에는 목재창이 있고 바깥에는 알루미늄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 알루미늄에 있는 유리는 투명해서 밖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 유리가 보통 유리 또는 판유리 또는 크라운 유리, 소다 석회 유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눈동자들을 많이 보여주면 내가 당황스럽고 시간 가요. 여기 좀 볼래요? 여기 바깥쪽이고 여기가 실내 쪽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안쪽으로 목재창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벽돌 위에 모르타르 바르고 벽지 발라야 되잖아요. 튀어나와 있으면 창틀이 이렇게 굳이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밑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윗막이 밑막이 이런 게 들어가고 여기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는 단면 하나는 입면으로 보여요. 아까 창이 이렇게 겹쳐 있었잖아요. 자르면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겉에서 보는 입면이 보인다. 창이 겹쳐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요거 잘렸고 요거 잘렸고 유리도 잘렸겠죠. 근데 요거는 안 잘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단면은 굳이 표현하면 여기에 해칭선 넣고 요거 나무니까 다른 부재니까 반대로 넣죠.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근데 요거는 안 잘렸으니까 입면으로 보인다 이런 뜻인 거야. 여기에 알루미늄이 또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는 단면이 이렇게 나오고 유리도 나오죠. 그다음에 레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밖에 있는 게 알루미늄 할 때 여기에 있는 유리가 우리가 이게 보통 유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보통 유리는 훤히 밖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크라운 유리, 소다 석회 유리, 보통 유리, 판유리 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내가 이거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게 미리 그린 거야. 이 안에 있는 유리는 이게 무늬유리라고 하는데, 무늬유리. 이건 반투명해요. 반투명. 사람이 지나가면 형체는 보이지만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 어쨌든 그 보통 유리요. 그 지문에 보면 박판유리, 후판유리 얘기가 나오는데, 박판은 얇은 판을 박판이라고 그러고 두꺼운 건 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박판유리 6mm 미만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 3mm가 많이 세요. 박판유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소다석회유리 또는 크라운 유리라고도 한다 그랬죠. 일반 창유리에 쓰이는 건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어렸을 때 이불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리면 어머니가 이불을 갖다가 밖에 담장에다 널어요. 빨랫줄에 널기도 하고. 나는 창피하니까 친구들 다니니까 안쪽에다 좀 널었으면 좋겠는데 꼭 밖에다 널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보통 유리는 유리 성분 안에 규석이 주성분이에요. 유리의 주성분이 규석인데, 근데 이거 말고도 산화철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화철 성분은 태양이 뜨면 햇빛이 내리치면 태양에는 세 가지 선이 있어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게 있어요. 이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자외선 중에 좋은 자외선이 있어요. 뭐 2900에서 3200 온고스 등분인데 그것까지 몰라줘도 좋아도 살균 효과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보통 유리는 산화철 성분이 있어서 이 자외선이 못 들어와. 그래서 살균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밖에다 놓은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나중에 자외선이 들어와서 살균했으면 좋겠는 데는 산화철 성분을 빼버리는 거야. 유리에서. 보통 유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자외선이 들어올 거 아니야.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어디냐? 병원, 병실. 자외선 투과 유리라 그래. 자외선이 통과해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 이제 그 아래 강화유리 기억해야 돼. 옆에다가 강화유리 옆에다가 체크를 좀 하세요. 강화유리 체크를 좀 하시고 여기 먼저 보세요. 이 보통 유리를 온도 500도에서 600도 정도로 가열을 한 다음에 급냉이 뭔지 아시죠? 급속하게 냉동시키는 거야. 여기 좀 보세요. 설명이 중요해. 그 책에는 다 나와 있고 중요한 흐름이 중요하니까 이 보통 유리는 깨지면 유리 입자가 삐죽삐죽해. 상처가 많이 나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보면 좀 노는 애들 날라리라 표현하잖아요. 막 유리창 깨 그러면 막 좀 잔인해서 선열이 낭자하다 이런 표현하잖아. 많이 다쳐요.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난 거 보면 유리 입자가 동글동글하죠. 피해를 줄이려고 이 보통 유리를 500에서 600도로 가열한 다음에 급냉시켰어. 그래서 입자가 동글동글해 깨져도 부상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보통 유리보다 강도가 최대 6배. 보통은 3배에서 5배인데 최대 6배까지 커. 그럼 무슨 강도가? 우리 콘크리트 강도하면 무슨 강도예요? 압축 강도죠. 철근하면 인장 강도잖아요. 그러면 벽돌, 조족조는 압축 강도죠. 유리 강도하면 휨 강도. 휨이 뭔지 휘어지는 거, 그죠? 유리 강도하면 휨 강도인데 휨 강도는 6배까지 커진다 이거야. 교재로 갈 거야. 그 1번 지문은 보기만 할 거예요. 보통 유리 10mm 이상을 500에서 600도 시장 가열해서 급냉시켜서 보통 유리의 강도가 3배에서 5배다. 근데 옆에다가 최대 6배 이렇게도 좀 써놓을래요. 휨 강도까지 더 쓰면 돼. 여기다가 유리 강도하면 무슨 강도다? 휨 강도다. 최대 보통 유리의 몇 배? 6배까지.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면 파손 시 안전하다 이런 지문이 나오죠. 안전하다는 게 입자가 동글동글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4번에 보면 현장 가공이 불가능하다. 여기 좀 보세요. 이 보통 유리는 유리칼이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썼습니다. 근데 이거 강화 유리는 현장에 가공 못한다는 거야. 주문 제작한다는 거야. 내가 한 10여 년 전에 내가 단독주택 살 때입니다. 차 세워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강의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앞유리가 박살이 나 있었어요. 돌은 이만한 게 들어가 있고 누가 집어서 술 먹고 던졌겠지. 열받지만 그거 바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센터 자동차사에서 가져와서 했는데 어쨌든 이건 잘라내 현장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현장 가공이.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망입유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옆에다 체크하시고, 망입유리요. 망입유리라는 뜻은 여기 좀 볼래요? 유리 안에다가 망을 집어넣는데 철망을 넣는 거야. 여기다 넣으시면 이렇게요. 유리가 이렇게 있다. 이 유리 안에 금속망을 넣었어요. 철망을 넣었다. 그러면 깨지더라도 유리가 여기 붙어 있고, 이게 주로 어디 쓰냐면 도난 방지나 화재 예방에도 씁니다. 왜? 이 유리가 깨지더라도 여기 유리 붙어 있으니까 불이 잘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강화유리도 그렇지만 망입유리도 현장 가공이 불가능해요.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망입유리 밑에 보면 접합유리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먼저 보실래요? 접합유리는 유리 두 장 사이에다가 이 안에다가 합성수지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접합유리. 물론 우리 시험에도 이 접합유리가 답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두 장의 판유리를 합성수지로 붙인 유리다. 그리고 그 3번에 파손 시 산란이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부상이 적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고층 부분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층유리요. 복층유리는 이걸 이중유리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다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전에 접합유리는 유리 두 장 사이에 합성수지를 넣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유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줄일까요? 이렇게 쓰면 공간을 띄고 또 유리를 이렇게 해서 유리가 두 장이 된 거야. 그 사이에 합성수지를 넣은 게 접합유리고, 이 복층유리는 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거죠. 또는 특수기체 이런 걸 집어넣어서 만든 게 복층유리예요. 이거는 단열, 방음, 결로, 방지. 여기 좀 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 진도가 끝내고 그 다음에 설비 파트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설비에 가면 결로를 자세히 배울 건데, 이게 맺을결 이슬로자예요. 이슬이 맺혀지는 현상을 결로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 결로 방지에 좋다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결로는 이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차가 클 때 잘 발생돼요. 겨울철에 추우니까 난방 빵빵하고 밖에 추우니까 유리창 커튼을 제끼면 유리창에 물기가 쫙 껴 있죠. 그게 결로 현상이야. 온도차가 커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단열 방음 결로 방지에 좋다. 참고로요, 요즘에 키워드가 에너지 절약이잖아요. 관심도 없나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주어진 실내 공간에서 열 손실이 제일 큰 곳이 개구부예요. 개구부는 창이나 문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유리창을 통해서 에너지가 한 30% 정도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유리창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렇다고 채광 햇빛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잘하느냐가 문제인데, 좀 이따 로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요즘 옛날 유리창에 보면 뽁뽁이라는 거 붙이죠.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 뽁뽁이 안에 공기가 있잖아.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한 온도 1도 정도 최소 차단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그 지문에 보면 동그란 이유는 단열 방음 결로 예방 좋다는 얘기도 했고, 이제 유리블록이요. 그 오른쪽 그림을 좀 먼저 보시면 이런 거 봤나요? 유리블록. 칸막이 벽에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유리블록도 이거 지금 하는 거 접합유리, 복층유리, 유리블록 다 이거 현장 가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왜냐하면 시험 문제 현장 가공이 불가능한 게 아닌 건 뭐냐 이렇게 구분해서 등장이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블럭이라는 게 우리 벽돌을 블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브릭 또는 블럭 이렇게 표현하는데 육면체입니다. 면이 6개가 육면체인데 이 안에 역시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벽돌 쌓듯이 쌓는 겁니다. 옆으로도 계속. 그래서 계단 참에 보면 계단 참이 아까 뭔지 배웠죠? 계단 올라가서 쉬는 곳. 그 유리창에 요 유리블럭이라는 걸 많이 둬요. 밖에 태양이 뜨면 태양빛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또는 그 좀 멋있는 곳. 거기 보면 칸막이벽, 칸을 막아주는 칸막이벽이잖아. 그걸로 씁니다. 그 오른쪽에 그림에 보게 되면 치장용, 그게 장식용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채광용,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 쓰이는 건데 이제 그 본문 내용에 들어오면 뭐 그 중에 3번 지문을 보기만 할까요? 열 전도율이 적으면 열을 잘 안 통과시킨다 이거죠. 보통 벽돌의 4분의 1 정도로 가볍다는 거죠, 비중이. 이것도 현장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아래 프리즘 유리라는 게 나옵니다. 프리즘 유리, 포도 유리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프리즘 유리를 포도 유리라고도 하는데 포도로 만든 유리가 아닙니다. 도로 포장용. 이거 지하실 키워드는 지하실 채광용에 사용하는 거, 지하실 채광용에 쓰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로가 있고요.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여기 지하층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건물들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도, 여긴 차도고 여기 사람이 다니는 인도죠. 여기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데 여기에 보면 포도 유리, 프리즘 유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면 태양빛이 지하실 안으로 들어오면 지하실이 환하게 된다는 거지. 여기에 설치하는 유리를 갖다 우리가 사람 이후에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포도 유리. 초점은 지하실 채광용에 쓰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무늬 유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출입문 얘기죠. 여기 출입문이 현관문이잖아. 밖에서 실내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투명. 아까 여기 무늬 유리라는 게 반투명하다 그랬죠. 빗살무늬 토기식으로 또는 나뭇잎 모양 같은 걸로 해서 사람이 지나면 형태는 보이지만 자세히 안 보이는 거. 그게 무늬 유리예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자외선 유리. 그래서 그 지문에 위생상 좋은 자외선을 투과하는 유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외선 투과 유리는 여기다가 한번 볼래요? 여기 보시면요. 태양에는 3가지 선이 있어요. 무슨 태양에 선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미가 자주색 바깥쪽에 있는 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광선. 요 가시광선은 태양 때문에 환하게 밝죠. 밝기를 나타내요. 밝기 가시광선.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 이런 뜻이에요. 이 적외선이 열선이에요. 열선. 우리 겨울철에 추우면 햇빛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죠. 서 있기도 하고. 열선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자외선이 아까 피부암도 일으킨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또는 태양에서 여러 가지 선이 오는데 자외선이 너무 강하면 우리 피부암을 일으키고 또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 먹이사슬의 제일 바닥에 있는 플랑크톤을 사멸시켜요. 그럼 먹이사슬이 다 무너지겠죠. 안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자외선 중에서도 2900에서 3200 온고스트롱 범위에 있는 것은 좋은 자외선인데 이건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살균선이라고 하는데 도르노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을 했어요. 도르노. 그래서 도르노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에 이런 선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2차 과목 관계법께서 최강 면적은 바닥 면적이 얼마? 10분의 1 이상. 그게 바로 밝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나요? 또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인동 간격은 건물과 건물 간격이야. 인동 간격은 건물이 있으면 A라는 건물, B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과 건물 간격을 우리가 인동 간격이라고 하는데 보통 D로 표현합니다. 건물의 높이를 h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법적인 걸 떠나서 이 높이의 2배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D는 2h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태양이 동해 떠서 서로 집니다. 그럼 A라는 집이 햇빛을 받으려면 태양이 여기다 햇빛을 받겠죠. 태양빛을 받기 시작해서 못 받을 때까지 시간이 동지 때, 동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태양의 길이가 짧은 계절은 겨울철이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날을 동짓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짓날 최소 4시간 이상의 일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 그 일조는 열선 때문에 그런 거야. 열선 때문에. 일조라는 게 일조라는 거. 뭐 얘기하려면 한정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고로 동지죽 먹잖아요. 그죠? 그 동지죽이 팥을 쓰는데 팥이 우리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악기를 쫓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팥죽을 먹는 동짓날에. 어쨌든 즉 의미가 자외선 투과유리. 자외선 투과유리는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그 오른쪽에 병원, 온실, 요양사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유리. 물체의 노화와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리라고 했는데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책을 오래 쓰면 이 책이 누렇게 변하죠. 그런 경험들 해봤나요? 이게 태양 중에 자외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전시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 진열품들이 색이 변색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곳에 이제 자외선 차단 유리라는 걸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박물관 진열장, 의류 진열장, 옷들도 오래 세면 색깔 변하잖아요. 백화점에서 자외선이 들어와서 색을 변색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유리 쓴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로이 유리 아주 중요하죠.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유리창을 통해서 에너지가 한 30%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요즘 고층 빌딩에도 많이 쓰는데 여기 아까 복층 유리, 이중 유리인데 이 유리가 로이를 2개 쓰면 로이 2중 유리, 3개 쓰면 로이 3중 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제로 하우스라는 거 들어봤나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자체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열에너지, 전기 이런 거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야. 지하수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앞으로는 전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로이 유리를 많이 써요. 제로 에너지 가려고. 그럼 로이 유리는 이렇게 유리가 2장이 있으면요. 로이 유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 유리 두께가 6mm, 6mm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공간도 6mm예요. 이 안에다가 은을 코팅했어요. 은을 코팅했고 여기 바깥쪽이고 여기가 실내 쪽이다 그러면 실내의 뜨거운 열기가 요 은에 접하면 열이 나가지 못해. 열 에너지를 차단한다고. 그러면 실내 난방비가 조금 들어가겠죠. 반대로 태양이 뜨면 태양빛은 잘 들어오게 해요. 가시광선이 잘 통과되게 해준다는 거지. 이런 유리가 로이 유리죠. 태양빛이 잘 들어와야 인공 조명 조명 안 쓰면 에너지가 절약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는 로이 유리 하게 되면 머릿속에 딱 에너지 절약 딱 지금부터 머릿속에 그냥 넣어버려. 로이 유리 하면 에너지 절약이 키워드다. 답을 찾는. 이제 그 지문에 보면 1번 지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반사유리나 컬러 유리를 은으로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에너지 절약. 여기다 에너지 절약형 유리다 밑줄을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2번 지문 보기만 할까요? 특성상 단판으로 유리가 한 장으로 쓸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복층을 한다.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요. 여름철 실외의 태양 복사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여름철엔 햇빛을 차단해요. 겨울엔 햇빛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고, 이제, 5번도 보기 원합니다. 겨울철 실내의 난방기구 등에서 발생되는 적외선을 내부로 반사하는 유리로 단열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런 것보다.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유리의 일반사항 얘기가 나옵니다. 유리 일반사항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5번 지문을 볼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지문이요. 유리의 강도는 흰 강도를 말하면 이 흰 강도에 밑줄을 좀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주성분이 규소 또는 규산이라고도 하는데 규소, 실리카 이런 거 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간 게 규소입니다. 한 70에서 75% 정도 들어가 있어요. 유리의 주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7번 지문 뭐 나중에 설비 시간에 배울 거니까요. 옆페이지 가서요. 옆페이지 가보면 운반 및 보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시험에도 등장했었고요. 여기 보면 3번 지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는 세워서 보거나 세워두면 여기다 밑줄을 그시고요.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그러는데 꼭 종이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 좀 보세요. 집에 예를 들어 거실에 소파 앞에 보면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에 유리도 깔잖아요. 근데 금속 위에 보면 유리가 금속이 닿으면 깨지잖아. 그 사이에 고무 패킹을 갖다 둬서 깨지지 않게끔 해주죠. 이게 유리야. 탁자로 쓰려고 하는데 이 아래 금속으로 다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금속하고 다는데 고무 패킹을 이렇게 해서 유리가 깨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면 유리를 보관할 때 이렇게 세워서 보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붙지 말라고 사이사이에 종이를 끼우기도 하지만 보통 고무 패킹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처럼 종이를 끼운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세워서 보관한다는 거야, 유리. 우리 먼저 시간에 우리 방수할 때도 아스팔트 루핑 같은 이렇게 장판지도 세워서 보관하시 아스팔트 루핑도 세워서 보관한다 그랬죠. 유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그 적자가 쌓을 적자야. 20매 이상 쌓아서 적치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에는 완충제를 주어 보관한다. 고무 패킹을 둔다는 거야. 거기에 20매를 15매 해갖고 답이 됐던 거면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치사하죠. 이런 숫자 물어보니까 그 아래 그림에 보면 뭐 다른 거 보고 맨 오른쪽에 보면 가스켓이라는 게 있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동그란데 거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몰래 이게 끊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리를 갖다가 이렇게 끼는 거야. 창에 보면 창틀에다가 유리를 바로 대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잖아. 이 가스켓을 끼고 유리를 낍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좌우측으로. 가스켓이라는 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유리의 절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절단 얘기는 그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현장 가공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유리 같은 건 현장 가공이 가능한 잘라서 씁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지금 얘기는 강화유리, 망금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유리블록 이런 것들은 다 현장 가공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유리에 설치해 보게 되면요. 이제 1번 지문이요. 유리 취급 시 담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담부의 손상 방지에 보호 조치를 한다. 예를 들어 유리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유리 겉에 보면 틀이 있죠.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
그럼 유리하고 금속하고 바로 닿으면 깨진다 이런 얘기야. 그 사이에 뭐를 집어넣는다? 가스 캣을 설치하면 안 깨진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 또는 어떻게 해? 실리콘 수지를 쏘기도 하죠. 실리콘이라는 건 합성 수지 한 종류. 실리콘 하면 방수 효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벽하고 창 사이 틈새 있으면 실리콘 수지 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아래 보면 3번에 백업재는 줄눈 폭에 의해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얇아야 한다. 뭐 이제 이 얘기를 한다면 여기 좀 볼래요? 요 그림을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여기에 창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리가 금속이 되면 깨지니까 아까 가스켓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래 이걸 4등분 하면 하나, 둘, 셋, 4개 됐죠. 이 4분의 1지역에 세팅 블록이라는 걸 해야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책에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 아래 설치하는 건 세팅 블록을 대야만 이게 유리가 여기 닿지 않고 깨지지 않게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팅 블록이라고 해요. 설치하고 요걸 갖다가 여기를 갖다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랐다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히 그릴 겁니다. 알미샤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알미샤시에 바로 닿으면 깨지니까 이 세팅 블록이 이 아래 세팅 블록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겉에 건 창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유리를 이렇게 끼려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유리를 끼려고 하는데 유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여기 백업재라는 걸 넣어요. 요거는 세팅 블록이고 요거는 백업재라고 하는 거예요. 백업재.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반대로 칠할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유리 맞아. 이게 백업재는 뒤에 받쳐주는 거고 실리콘 채워서 유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해준다는 거지. 이 명칭이 세팅 블록이라는 게 우리 시험에 언급됐고 백업재도 언급됐고 실리콘도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야. 이제 다시 교재로 가서 5번 지문 볼 거야. 그 유리에 설치해서 동그라미 5번에 외부 창의 유리 끼우기는 내부 마감 검사 정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 지문을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볼래요. 내부 마감 검사가 뭐죠? 내부 마감 검사가 우리 수장 공사가 이쁘게 보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 벽에 페인트도 바르죠. 맞습니까? 이게 다 내부 마감 공사인데 페인트 칠하는데 만약 유리창이 없다 그럼 바람이 먼지가 들어와서 묻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부 마감 공사 항상 유리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실란트 충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뭐 특별히 볼만한 게 없고 다만 맨 아래 보면 그 동그라미 5번에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이 스트릭이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저 문짝에도 페인트 칠하고 벽에도 물을 칠하는데 만약에 문짝에 칠하는 페인트는 보통 철제나 목재에 쓰는 건 유성 페인트라는 걸 쓰고 이 벽에 쓰는 건 수성 페인트를 많이 써요. 그럼 벽은 칠해놓고 문짝은 나중에 칠할 때 이 벽에 묻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마스킹 테이프라는 게 종이 테이프야. 그거 쫙 붙여놓으면 그리고 페인트 칠하면 그 테이프를 딱 디디면 페인트가 깔끔히 칠해지겠죠. 이해했나요? 혹시 페인트 공사하는 거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럼 비누에다 페인트 칠 종이 테이프 많이 붙여놓는다고 작업을 편리하게 하려고 그걸 얘기한다는 거야. 이제 그 정도, 이 정도 아시면 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그 259페이지 미장무사하고 적산을 한 다음에 아직요 건축 설비 요 맨 앞부분도 나가게 될 건데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 건축 설비 앞부분을 모르면 계속 헤매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절대 결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소주를 먹더라도 1시간 마시고 늦더라도 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되겠죠? 애쓰셨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